반갑습니다. 자, 광수쌤. 네. 또 녹화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네. 또 이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이 있고, 또 1, 2학년 학생들도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걸 또 이제 알고 싶을 것 같아서 네. 이번 시간은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알아보기. 3학년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맞아요. 1, 2학년들은 좀 미리 대비해 놓는 차원에서 이게 면접을 이제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보면 네. 사실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뭐 대본에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면접에 일단 유형이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면 너 무슨 대학에 그러면 면접의 유형이 뭐냐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서류 기반 면접. 네. 그래서 여기서 서류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다른 건 없기 때문에 네. 서류 기반 면접하면 이제 학생부 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내가 뭘 했고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느꼈고 어떤 전공에 적합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서류 기반 면접. 예전에는 자소서도 좀 했었는데 이제 자소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면접 전형일 때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위권 대학 몇 네. 개 대학이 이제 제시문 활용 면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고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걸 미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생각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면접관 앞에서 네.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얼마나 잘 풀어서 서술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기반 플러스 제시문 활용 면접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서류 기반 또는 제시문 활용 요 이제 두 가지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제시문 활용 면접 사례를 이제 몇 개 대학이 안 되는데요. 한번 이제 알아보면 제가 이제 요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서울대 교대, 연세대. 그러면 이제 오해하실 부분이 연세대 모든 전형에서 그러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이나 이제 네. 이런 전형에서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시문 활용 면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거구나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수학을 이제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도표나 이제 그래프가 포함된 제시문 4개 정도를 가지고 문항이 보통 2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언어 영역 플러스 수리 영역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국제 전형이 있다고 했는데 국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영어 능통자를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영어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영어로 답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 몇몇. 네. 그래서 서울대나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시문 형태를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은 먼저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년도 기출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쭉 다운받아서 내가 이 대학에 이제 이 시험에 볼 수 있을지 한번 미리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걸 이제 쭉 몇 년치를 풀다 보면 네. 요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도 들 거예요. 스스로 좀 모의고사로 한번 풀어보는 네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기반 전형. 네. 그러면 서류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할 때 보면 이제 먼저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 창체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자율 활동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 5, 6, 7교시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교과랑 다른 거죠. 이 교과 시간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역량들을 이제 뭐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고 네.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먼저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할까? 생기부 본인 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은 보통 여기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탐구 자료집을 제작을 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봐라.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편적으로 무언가 제작 이렇게 이제 끝났을 건데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들은 궁금한 게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단어들을 봤을 때 그 활동을 떠올리면서 자기 걸로 좀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생각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맞아요. 생기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몇 글자 안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글자 제한이 있다 예. 보니. 그러니까 이 면접하시는 분들도 얘가 이런 활동에 했네 그러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학생들이 뭐 주도적으로 주제 발표를 학급에서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학급별 주제 발표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봐라.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1, 2, 3학년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뭐라고 할까? 적자생존이라고. 우리 작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기록을 좀 남겨두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기록을 남길 때는 항상 어떤 활동이 있으면 전, 중, 후 형태로. 그래서 이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네. 그게 이제 전이 될 거고 이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다면 상당히 우리는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국생하고 만나서 첫 방송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창피해. 그럴 것처럼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면 그게 기억이 날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걸 좀 세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으면 네. 대학 교수나 면접관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학생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우리도 모의 면접 하다 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했나요?라는. 그러니까 큰일 나.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반드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거고 네. 1, 2학년 학생은 좀 나중일이라 생각할 건데 그때 우리가 저런 걸 좀 정리를 해두시면 네. 학생한테 정말 큰 우리가 뭐 도움이 될 거다. 뭐 강남에 엄청난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지금 우리 과학과 행사가 지금 한 번에 4개가 지금 진행되고 학생들한테 공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열의를 갖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한 거를 잘 정리해만 둬도 나중에 이게 면접 자료가 되니까 동시에 네. 그러면 될 그래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다음에 고민했던 흔적을 남기길 네. 반드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거 나오네요. 창체 활동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전공 관련해서 동아리를 이제 형성을 하고 학생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뭐 DNA 검출 실험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는 DNA 검출 실험 이게 이제 점수화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DNA 검출 실험을 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 피펫 사용법이라든지 이 부수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공학도의 길을 진심으로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보고 네. 또 어떤 것들을 더 이제 나가서 배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대학교 수준의 아주 고차원적인 실험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건 대학에서 하는 거고 이런 자기 관심 분야의 실험을 하나하나 하는데 이게 요리책처럼 이제 주어진 거 그냥 있는 거 이렇게 넣어보는 실험이 아니라 과정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런 과정으로 실험이 진행되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를 생기부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맞아요.
그 열정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맞아, 당연히 있어요. 그거를 조금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태블릿과 앱을 활용해서 기하 작도 활동을 했다고 아마 거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수들은 궁금한 게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어플을 이래서 찾아냈고 그걸 또 적용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 게 있으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보고 싶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봉사활동, 네.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부분하고 플러스가 될 거고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리더십 측면도 당연히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질문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점이 자신한테 도움이 됐고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이 단순하게 보람됐다 이것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좀 뭐라고 해 진정성을 한번 평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그 랑이랑 예를 들면 동물을 고양이를 좀 보호하는 활동 그 있잖아요. 학생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들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길고양이도 이제 보호하는 활동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학생은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나 네. 동물에 대한 이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들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이런 게 면접의 문항이 되겠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진로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이제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학생들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체 말고 이 진로 그 뭐 희망사항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1, 2, 3학년 희망사항이 달라도 되냐. 옛날에 참 그것 때문에 질문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진로 희망사항은 대학에 전달이 안 됩니다. 네. 아예 그렇게 이제 모든 1, 2, 3학년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 활동을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로 탐색.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대로 내가 이과야. 그러면 뭐 인문 독서 캠프, 뭐 글쓰기 활동 이건 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1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는 그런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해요. 근데 학생들이 저는 이제 생명 쪽인데 물리 관련된 거를 뭐 들어도 되냐? 물리는 기본 아닌가요? 과학의 꽃. 그래 과학의 꽃이야.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학생들이 이게 전문 교과는 아니거든요. 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사실 이 배우는 네 과목은 그냥 우리가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한 기초 과목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기초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탐색의 과정으로 보시고 네. 정말 다양하게 뭐 내가 예를 들어 생물을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지구과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화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는 것들이 당연히 그 학문을 나중에 공부할 때는 가장 다 기초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그것만 그렇죠.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인데 이제 좀 이제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고교 학점제 이후로 사실 과목 선택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1차 지필 평가 끝나게 되면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교육과정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진지하게 좀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대학 가는 거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눈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 설문지에 과목이 보이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나침반은 결국엔 자신의 진로예요. 자신의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1학년 지나고 2학년이 됐는데 선생님 저 아직 꿈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좀 뭐라고 할까 지금 현재 입시 체제에서는 네. 그 학생의 어떤 역량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폄하될까봐 선생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직 꿈을 딱 정해서 그걸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 어린 나이인 거는 맞긴 한데 네네. 우리가 그래도 대강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맞아요. 그건 좀 정해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라떼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없죠. 그게 어디 있었냐 이거 네. 들어가면 돼. 네, 선생님이 그 학교에 그분이 계시면 그 과목이 되는 네. 형태였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사실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숙 과정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1학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너무 그걸로 본인을 좀 뭐랄까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민을 네. 해봐야 돼.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같은 경우에 전공 적합 뭐 검사 같은 것도 학교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뭐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고민해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다.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 세특이 나오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네,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지금 현재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많은 영역들이 축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게 세특이다. 그래서 수업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간혹가다 저는 그래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다가 요 영역에서 저거랑 이걸 비교해서 한번 발표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선생님들마다 요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걸 좀 캐치해서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한번 주제 탐색해서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수업에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열심히 합시다. 그런가요? 수업 시간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보는 게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우리가 행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네. 학교 생활을 보고 교사 추천서는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사 추천서로 지금 대학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3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은 수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그런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그래서 되돌아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좀 뭐 장점 또는 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사실 더 좋겠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이제 애들 행발을 보면 정말 이 애 행동이 눈에 싹 보이는 게 지금 직업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 그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행발 보면 이걸 먼저 읽어요. 그래요? 그래야 이 학생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려져.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걸 읽고 나서 보통 성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동아리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추천서다, 교사 네. 추천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이의 행발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다라고 올린 거야. 근데 댓글에 선생님들이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한 애라고 막 이렇게 달아주신 걸 보면 그게 참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 보는 눈은. 네, 아무래도 뭐 장사 하루 이틀 했나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뭐 정시 얘기도 나오고는 있겠지만 정시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입시 흐름에서.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정시를 지금 뭐 16개 대학이 줄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전형이 뭔가 그래서
내가 그 영역에서 좀 두각을 또는 역량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찍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찍을 그런가요? 거야. 계속 찍을 거야. 그래서 많은 이런 걸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의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 하신 거죠? 네. 네, 정식 파이터 말고 우선은 수시로. 정신 안 돼. 정신 안 돼. 많아졌어, 조금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그렇게 난다니까 이게 지금. 자, 아무튼 열심히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안녕.